뭐? 그 약간 그 이름이 뭐야? 인터넷 강의? 인강. 네. 잘하고 뒷부분에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얘들아, 논증이란 무엇일까? 5단원 이제 우리 논증할 차례예요. 논리력을 증명하는 거. 오, 좋아, 좋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줄여서 논증이라고 하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 독자? 독자라고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주장이 근거가 같다는 그치, 내 주장이 맞다는 거를 이제 또 정당화하는 행위죠.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야 돼, 논증은 일단. 그래서 내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논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 근거, 추론. 그쵸? 주장, 근거, 추론으로 나눠져 있죠. 주장은 뭐야, 예린아? 주장은 그 자기가 논증에서의 주장이야. 의견을 옳고 그르면 돼. 그쵸? 어떤 의견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거는 뭐지? 주장이나 판단을 뒷받침하는 거. 그래서 뒷받침하는 이유예요, 말 그대로. 되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풍부할수록 좋겠죠? 상대가 내 주장의 근거를 보고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려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돼. 막 내가 막 근거를 들었는데 막 나무위키에서 갖고 오고 그랬어. 안 믿음직스럽지? 그러니까 논문이라든지 책 아니면 전문가의 견해 이런 걸 갖고 오는 게 좋겠죠? 추론은 이제 근거가 바탕이 되는 거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논증의 방식 두 가지 있었어. 뭐였을까? 읽지 말고 얘기해봐. 뭐랑 뭐지? 과학 실험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 귀납법, 영역법. 맞아요. 귀납은 뭐지? 그러니까 뭐는 뭐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 그러므로 이건 이거다. 그쵸? 그걸 정리하면 뭐가 될까, 예린아? 그걸 정리하면은 귀납을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귀납을 잘 모르겠어? 네. 귀납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럼 예원아?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근거, 일반적인 법칙을 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보자. 포유류인 사자는 새끼를 낳고요. 포유류인 원숭이는 새끼를 낳아요. 포유류인 고래도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러므로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 이해됐어? 귀납법 한 번씩 들어보자. 예원이 먼저. 예시요? 응. 예린이 생각하고 있어? 옆집 아이는 응. 부모님에게 장난감을 사주라고 조른다. 응. 고 뭐 아랫집 남자아이는 부모님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른다. 응. 그다음에 내 친구의 동생은 응. 부모님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른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한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되죠. 예린이는? 포도주스는 포도주스는 액체다. 딸기 주스는 액체다. 바나나 주스는 액체다. 그러므로 주스는 액체다. 이거는 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주스 자체가 액체라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 네. 그게 공공연한 사실이지. 네. 이거는 논증으로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들려면은 약간 내 친구는 포도주스를 좋아한다. 그리고 내 사촌은 포도주스를 좋아한다. 이런 그 객관적인 사례를 들고 사실을 들고 와야지. 좀 되게 다들 알잖아? 주스는 액체라는 걸? 네. 오케이? 이런 걸로 들면 조금 맞지 않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 고양이는 응. 장난감을 좋아한다. 응.
이거 조금 많이 천천히 해봐, 천천히. 아마 시험 문제는 귀납과 연역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내면은 일반화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지. 예원이는 푸딩을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그냥 예원이는 푸딩을 안 좋아한다. 여중생은 푸딩을 좋아한다. 예원이는 여중생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납법에서는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좀 급하게 일반화를 한 거야. 예원이 같은 것도 이제 걔 뭐냐? 옆 아이들은 장난감을 조른다고 했잖아. 근데 내 사촌 동생은 장난감을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오케이? 그 일반화의 오류는 되게 흔히 발생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야. 오케이? 다음은 연역. 연역은 뭘까? 아 이건 좀 헷갈려요. 반대예요. 귀납과 연역은. 약간 거꾸로 올라가는 느낌인가? 얘네 둘은 반대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귀납에서 우리 어떻게 했지? 일반적인 사실을 아니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냈지. 이제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사실을 논증하는 거야. 이해됐을까? 반대지 완전.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읽어봐도 되나요? 예시를 보자. 예원이는 그럼 이 책 볼래? 저 그럼 조금 봐도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 네. 오케이. 자, 예시를 한번 봅시다. 모든 생물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대전제예요. 소전제는 인간은 생물이다. 그리고 결론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오케이? 한번 해볼까? 와 이거 어렵다. 왜 어려우지? 모든 동물은 밥을 먹는다. 응. 인간은 밥을 먹는다. 응. 인간은 동물이다.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잘했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데 대전제 있잖아. 네. 약간 모든 생물은 반드시 죽는다. 모든 동물은 밥을 먹는다. 모든 태양은 광합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지. 네. 이게 반드시 참여여야 돼. 이게 참여 아니면 그 논증 자체는 틀린 논증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대전제부터 소전제가 나오고 소전제부터 결론이 도출되잖아. 네. 그러니까 대전제는 반드시 참여여야 돼. 네. 예원이도 한번 해볼까? 연역을 들어볼래? 뭐가 있을까? 얘들아, 유추 정말 쉽다, 그치? 유추는 뭘까? 말 그대로? 유추하는 거? 그쵸, 유추하는 진짜? 거예요. 둘 이상의 대상이나 현상에 비슷한 점, 공통점을 찾아내 일단. 그래서 그걸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야. 오케이? 뭐 예를 들면 여기 예시 보자. 가지역과 나지역은 모두 열대성 다우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가지역에서 식물 A가 번성하므로 나지역에서도 식물 A가 번성할 것이다. 이해됐니?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 공차와 아마스비는 모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경화요중 앞에 공차가 세워졌을 때 인기를 많이 끌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아마스빈이 들어와도 인기가 많을 것이다. 오케이? 이해됐어? 들어보자. 잘했어요. 여기서 이제 디지털 침해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할 건데 너네 이거 내용 기억나니? 대충. 기억나요? 디지털 침해가 다들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글이죠? 선생님 하나 생각났어요. 뭐요? 그 A 지역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딸기 주스가 아니다 이거 말고 그 A 지역과 B 지역은 여학생이 많다. B 지역에서 딸기 주스가 유행했으니 A 지역에서도 딸기 주스가 유행할 거다. 오, 잠깐만. A 지역과 B 주스도 여학생이 많고 딸기 주스가 유행했어. 여학생들에게 딸기 주스가 유행을 한 거지? 네. 그게 들어가면 맞아요. 오케이, 잘했어. 어렵지 않지, 얘들아? 쉬워. 자, 봅시다. 디지털 침해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조금 흐릿하게 스캔이 돼가지고 책을 보는 게 아마 나을 거야, 너는. 서론. 모든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으나 외우는 전화번호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고 노래방 기기 없이는 애창곡 하나 부를 수 없으며 계산기가 없으면 안사는커녕 간단한 계산조차 하지 못한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여러 번 갔던 길도 찾을 수 없고 심지어는 가족과 가족의 생일과 같은 장순한 정보도 기억 못해요. 일어나는 현상이 디지털 치매 혹은 IT 건망증이라고 불리죠. 디지털 치매가 뭐라고? IT 건망. 근데 디지털 치매의 뜻이 뭐라고? 뭐야 디지털 치매가? 모든부터 경험을 정리를 모든 해봐. 거를 대부분 약간 폰이나 그런 데 저장해놔서 그거를 자기가 기억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기억을 안 하는. 그쵸? 말 그대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해가지고 기억력이라든지 뭐 개선력이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걸 우리는 디지털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거 너네 시험 범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나중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앞에 있는 모든부터 있다 있지. 이걸 너네가 한번 이 개념을 뽑아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게 결국 말하는 게 무엇인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으나 외우고 있지 않고요. 노래방 기기 없이 애창곡 못 부르고 개선을 못해요. 다 공통점이 뭐다 하면은 디지털 기기에 의존해가지고 기억력과 개선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뽑아가지고 개념 정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너네가 나중에 해야 돼. 논술 쓰는 거야. 너네가 뭐 고3 때 쓰겠지. 논술을 넣는다면. 아무튼 이처럼 디지털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과 계산 능력 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 이게 디지털 치매지. 맞지 얘들아? 네. 에 관해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 주장이 나왔죠? 네. 그 신의 주장은 뭐야? 뭔가 이렇게 그 신의 주장이 뭘까 얘들아? 결국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기억력이 안 좋아. 뭐라고? 얘들아 그 신의 주장이 뭘까? 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라. 비판적인 시간으로 보지 마라는 아니고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잖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게 교수님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나왔지. 네. 근거 나오겠지. 네. 왜냐하면 디지털 치매 현상은 인류의 진화, 사회 노동 환경의 변화에 관련된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이제 이 사람 왜 글을 썼냐 하고 봤더니 디지털 치매 현상에 관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해됐을까? 네. 크리스틴의 주장이 뭐라고? 디지털 치매 현상은 좋고 나쁘다라고 말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쵸? 왜? 근거가 뭐였어 예린아? 그거가 그 디지털 잠깐만.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잠깐만 말 뭐해? 다 한번 정리하고 얘기해봐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지나온 거. 그쵸? 그냥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장 한번 넘겨보자. 선생님,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269쪽에 3번 있잖아요. 없지? 거기에 기억번 선지가 아니 그 디지털 치매 현상이 아닌 이유가 재작년에 갔던 맛집이라 그런 거예요? 그쵸? 여기 봐봐.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 번 갔던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나와있지. 네. 근데 솔직히 재작년에 갔던 길은 나였어도 못 찾고 핸드폰을 안 써도 못 찾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해됐을까? 네. 이건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쉽지? 네. 저번에도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 애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네, 저희도 틀렸어요. 이거는 정말 깜빡 속이기 쉬운 문제예요. 자, 보자. 일단 프랑스의 철학자의 미셀 쉐르가 뭘 썼나 봤더니 2005년 12월에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제목의 강연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서 인류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나타났죠? 진화 과정은 우리 예린이가 한번 읽어보자. 직립 원인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손을 도구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이전에 먹이나 물건을 무는 데 쓰였던 입의 기능은 퇴화했지만 그 대신 입은 말하는 기능을 획득했다.
문자와 인쇄소리 발명되면서 인간은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암송할 수준의 기억력을 상실했지만 기억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지식 생산과 같은 일을 능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오늘날 휴먼 인터페이스로 인해 인간은 기억력, 계산력 등이 약화되었지만 단순 기억이나 계산의 부담에서 벗어나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하며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인류의 진화 과정과 역사를 돌아볼 때 인간은 상실하는 능력이 있으면 동시에 얻게 되는 능력도 있다. 얘들아 이해됐어? 됐니? 저기 뭘 말하는지 알 것 같아? 보자 하니까 되게 인간이 일어나니까 되게 입은 이제 퇴화를 했는데 손이 발달했죠. 그리고 인쇄소리 발달해가지고 호메로스의 서사시, 그러니까 뭐 되게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걸 외울 기억력은 쇠퇴했어. 책으로 찍어내면 되니까 다 외우고. 대신 그것 때문에 되게 정보가 널리 퍼지고 새로운 지식 생산에 큰 기여를 했죠. 휴먼 인터페이스로 기억력, 계산력이 약화됐지만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이 향상된 거지. A를 잃으면 B가 새로 생산되는 거야. 여기 보자. A, B, C 있지? 얘네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야? 아니면 일반적인 사실이야? 아니 뭐래, 일반적인 법칙이야? 사례. 그쵸?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죠, A, B, C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 사람이 내린? 인간은 상실한 능력이 있으면 동시에 얻게 되는 능력도 있다. 그치? 여기서 보면 무슨 법칙이 쓰였다? 귀납. 오케이? 이게 귀납법이에요. 이해됐을까? 귀납법 한번 썼어요.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기억력, 계산력 등의 역할을 가져왔지만 창조적인 능력을 향상했죠. 디지털 치매 현상은 진화의 양상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현재 노동 환경을 봅시다.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과거랑. 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요. 더 복잡해졌고 정보가 너무 많지.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상대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끊임없는 작은 집중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 일에서 저 일로 빨리빨리 주의를 옮겨야 됐죠. 아무리 집중을 해도 우리는 각각의 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기가 힘들게 마련입니다. 수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라면 많은 정보들을 다른 곳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빨리 찾아내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에 동시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겠다. 이제 정보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해됐어? 네. 무슨 일인지 이해되니? 예를 들어 너네 지금 국어하고 있지? 네. 머릿속에서 역사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 바로 나? 아니요. 안 나지? 근데 이제 역사 공부할 때 바로 책 꺼내서 보거나 아니면 아이패드에 저장해놓은 거 보면 기억나지?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이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찾아야 되는 거지. 머릿속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기기에 저장해 놓은 걸 보고 아 이거였지 하고 찾아오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대하거나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됐니? 네. 아 목 아파. 미안한데 많은 예원이가 읽어주자. 이러한 환경이 이렇게 바뀜에 따라 우리의 능력은 점점 기억하는 뇌가 아닌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는 뇌로 바뀌어가고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몇몇 정보보다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놓는 것이 정보로서 훨씬 더 가치가 있으며 자기 자신만의 정보를 잘 기억하는 능력보다는 여기저기 놓여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잘 찾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디지털 기술 의존 현상이 결국 기억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 인간을 퇴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보조 기억을 디지털 기기로 이동하는 것이 기억 능력의 퇴보는 아니라고 본다.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도 기억이 돼야 하며 앞으로는 정보 자체의 기억보다는 이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나 방법에 대한 기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얘가 뭐래? 이러한 그 현상은 인간의 퇴보가 아니다? 그쵸, 퇴보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기억을 이제 기억하는 거에서 찾는 걸로 옮겨가는 건 그냥 보조 기억을 디지털 기기에 저장해 놓는 거랑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내가 그 파일을 어디다 놨지?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억력이 완전히 퇴보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나 방법에 대한 기억이 더욱 중요해지겠죠? 예를 들면 그때는 이거를 내가 인터넷에서 찾았었고 이거는 뭐 책에서 찾았었다 이런 것들 이해됐을까? 네. 결론은 뭐야? 하고 봤더니 요컨대 디지털 기술 의존 현상은 인간의 진화와 문명의 진전 과정에서 늘 존재해왔던 기존의 기술 의존 현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요 방대한 정보 처리와 효율적 업무 처리를 요하는 현대 사회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더욱 창조적인 새로운 능력을 인간에게 가져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뭐래? 이 사람이 결국 디지털 기술 이중 현상은 인간의 문명이 존재했던 그 과정과 같은 것이면서 그거를 같은 것이고 그러므로 나쁜 게 나쁘게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되게 불가피한 선택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침해 현상이 우리에게는 창조적인 능력도 가져다 주었다가 이 사람이 말하는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침해를 이제 좀 이상한 병이라고 치부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양상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죠. 이해됐을까? 네. 이해됐어요? 네. 근거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니 이거? 설득됐어? 여기 마부터는 좀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좀 설득됐어 얘들아?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의 기억에 대하면 이 문제는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설득됐어요? 예린이는? 글쎄. 그쵸? 디지털 침해 현상.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전화번호까지 못 외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게 내 견해예요. 아무리 이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일이나 그런 거까지는 어. 그거라도는 정확히 기억을 해야 돼. 이게 말하는 게 디지털 기술 의존 현상이 과의존이 되면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오케이? 저도 물론 정보 있으면 좋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디지털 기기가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카카오톡 끊겼을 때라든지 생각을 해보면 또 그리고 막 서울에서 네이버 끊겼을 때 이럴 때 어떡할 건데 말이 안 되죠? 네. 또 막 핸드폰이 막 잃어버렸을 때 아무한테도 전화를 할 수 없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너네가 뭐 내가 너네 쌤이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이렇게 이 디지털 침해에 대해서 논증하는 글을 써오라고 했을 거야 수행평가로. 이걸 안 하네. 보자. 274쪽 예린이는 아마 한 장 더 넘겨야 될 거예요. 자, 디지털 침해가 뭐야 얘들아? 이미 이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 예린이 거기 펴면 돼. 네. 디지털 침해가 뭐야?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 과의존해서 기억력이 줄고 디지털 기기를 봐야지만 기억이 나는. 그게 기억력이 준다는 얘기고 또? 그리고 끝맺음을 해야죠. 그리고 음료에 지나가던 거 비슷한 지나가던 거 비슷한 거? 디지털 침해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 사람의 주장이지. 잠깐 제가 그거 처음에 그거 디지털 기기에 과의존해서 기억력이 줄고 디지털 기기에 과의존하는 것. 잠깐만요. 알았어. 디지털 침해란 디지털 기기의 과의존까지는 아니고 의존해가지고 기억력과 계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정리하면은. 오케이? 줄고보다는 되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이건 어쨌든 글이니까. 다음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 제기된 상황은 뭐였지?
디지털 침해. 딱 이 단어를 들으면 어때?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나쁜 것 같아요. 그치? 나쁘다고 느껴지고 걱정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이해됐을까? 네. 하고 요거 다음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보자. 문자와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인간은 호메로스부터 활용하게 되었다가 있고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찾는 시대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의미일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지만 새로운 일에 그 능력을 활용하게 됐다는 얘기네요. 그쵸? 뭐 기억하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나서 그 능력을 다른 일에 쓸 수 있고요. 기억을 이제 더 이상 기억했다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빨리 찾아서 처리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을까? 자, 이 글쓴이는 무슨 논증 방법을 사용했지? 아, 간지러. 귀납법 일단 썼죠? 언제 썼지? 그 무슨 철학적인 이유가 그 논문? 그 손으로 막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대신에 입이 퇴화되고 그랬다 그거랑 그쵸? 그 되게 미셸 무시기가 썼던 글을 얘기하면서 논증법을 썼어요. 이건 논증이지 얘들아? 아니 귀납이지? 네. 오케이? 이해됐어? 네. 밑에 여기 보자. 위에를 봐. 화면 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글 있지? 무슨 방법이 사용됐을까? 맞춰보자. 영역법? 연역법? 연역이야? 왜? 사람은 사회 잠시만. 연역법이라 치면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 한번 나눠보자. 대전제는 뭐야 그러면은? 공동체와 더불어 산다까지가 그런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튼 그래서 얘들아 귀납이 쓰였다고 연역이 쓰였다고? 귀납인지 연역인지부터 한번 찾아봐. 예린이 책에도 이거 있지? 네? 귀납법? 예린이는 뭐 같아? 저 잠깐 지금 이거 그냥 정리하면서 귀납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반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고 그래서 도출된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해주고, 연역법이라고 생각하면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나눠봐. 근데 누구나부터 때문이다까지가 그냥 사실 아닌가? 일반적인 사실 아닌가?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모두가 다 그런 거죠. 일반적인 사실인 이유는 뭘까? 이거 제일 처음이 너무 크게 잡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연역으로 했는데 연역으로 했는데 여기서 제일 처음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연역이 뭔가 좀 더 맞는. 연역 같은데요? 근데 연역이 맞는.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선 연역법이 쓰였어요. 대전제는 뭐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맞아요. 소전제는? 누구나부터 때문이다. 수전제를 찾기 힘들어? 그럼 결론 먼저 찾아봐.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람이다. 뭐라고?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결론이 뭐야 이거래?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고. 대전제는 뭐였지? 우리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지. 그럼 수전제는 뭘까?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이다가 수전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얘들아? 네. 오케이? 이해됐을까? 네. 근데 뭐 여기서도 귀납이 쓰였다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사람은 날마다 먹는 음식 뭐 어쩌고저쩌고 힘들고요. 사람과 관계를 함께 어울려 살기를 원하죠. 네. 구체적인 사실들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귀납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3단 논법이 쓰였죠 여기서. 네. 이해됐을까? 네. 연역적 추론이에요. 다음은 아이고 이거 깨졌네. 이거 보이지? 예원이는. 예린이도 보이지? 얘는 이제 유추죠. 어? 그 다음 장. 그거 3번. 네. 유추가 쓰였죠? 자 보자. 뭐랑 뭐를 비교한 거지? 산. 아닌데? 산후르기와 독서. 독서. 그쵸?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보는 거지? 다 그 일을 끝마치는 순간 성취감과 감동을 얻고 있습니다. 그쵸? 그거랑 되게 과정이 힘들다는 거. 이렇게가 비교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산을 오르는 거랑 독서는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을까? 네. 우와,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고요. 학습 활동을 한번 보자. 이건 또 오류예요. 이 만화 기억나? 네. 무슨 내용이었지? 그 칠면조를 어떤 농부가 사서 키우는데 거기서 6시에 맨날 주는데 그 칠면조가 왜 오늘은 안 주지 하다가 아니 그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 매일 6시씩 줬지. 네. 매일매일 그럼 6시에 주니까 친구들은 이제 6시는 식사 시간이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지만 이제 11월 달이 되니까 되게 아침에 모기를 줬지만 저녁엔 안 줬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침에 먹고 나서 도축당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을까?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그래서 어떤 오류가 나왔을까? 일반화의 그렇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예요. 이 한 10달 동안 그랬다 했지만 11달 때는 안 그럴 거라는 확신이 없죠? 오케이? 네. 옆에 한번 보자. 오류의 유형.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래? 예원이 먼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제한된 정보 불충분한 자료, 재포성은 결례한 사례 등의 특수한 경우를 근거로 하여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 리시도 이거요? 아니 괜찮아요. 다음은? 원인 오판의 오류.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거나 단순히 시간적 상호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잘못된 유추. 부당하게 적용된 유추에 의해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오류. 흑백 논리의 오류. 어떤 주장에 대해 선택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발생학적 오류. 어떤 대상의 기원이 갖는 속성을 그 대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추리하는 오류. 그쵸? 이해됐어 얘들아? 네. 일단 어쨌든 결론적으로 전부 다 되게 성급하게 너무 일찍 결론 내버리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네. 원인 오판의 오류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일까? 원인을 잘못 판단해. 그쵸?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거나 시간적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원이가 우리 교실에 들어왔더니 에어컨이 터졌어. 네. 에어컨이 터진 건 예원이가 우리 교실에 들어왔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예원이는 수업 시간이어서 들어온 거고 에어컨은 이제 과열돼서 터졌을 뿐인데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됐을까? 그럼 이제 예시를 하나씩 들어볼까? 흑백 논리의 오류는 예린이가 한번 예시 들어보고 발생학적 오류는 예원이가 한번 해보자. 예원이가 아까 좀 시끄럽다는 이게- 얘기지. 네, 네. 그게 발생학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네. 오케이? 조심해야 돼 애들아 논증 할 때는. 오류가 엄청 잘 발생하는데. 흑백놀이 응. 물은 액체가 될 수 있고 액체가 될 수 있고 고체가 될 수 있다였는데 거기서
그래서 기체가 되면은 그것도 흑백 논리예요. 아 뭐라고? 액체가 응. 고체가 되기도 하고 그냥 액체로 그냥 있을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응. 거기에서 액체와 고체만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흑백 논리의 의미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흑백 노래는 이거야. 너 나 안 좋아, 너 나 좋아해? 아니라고? 그럼 너 나 싫어해? 이거야. 아, 오케이? 너 밥 안 먹어? 아니, 밥 안 먹어는 아니고. 그녀가 내가 싫지 않대. 얘 나 좋아하나 봐. 이렇게 되는 게 흑백 논리의 오류예요. 선택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액체는 액체와 고체 두 가지 성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잘못된 개념이에요. 여기는 한번 해봤니? 발생학적 오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약간